네, 네, 괜찮다. 네, 일단 이런 상황인데, 네. 그 네, 묘비가 없었죠. 묘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네, 그게 네, 네, 이게 일단 좀 객관적으로 네, 보면은 네. 그게 이제 그 정상적인 묘가 네, 네. 묘비가 없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허술하게 하게 되면은 네, 네. 그 무용고 분묘로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 뭐 이제 피해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네, 네. 그게 그 무용고인지 유용고인지 하는 걸 찾는 게 네. 되게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 우리 실무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묘비가 없으면은 일단 무용고겠지라고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조금 형식적인 절차로 구색만 맞추고 그냥 절차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이게 포항시죠. 네, 네. 포항시가 그 저기 발주처 토지 소유자죠, 그죠? 네,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포항시도 사업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아, 사실은 이제 그런 절차를 허가해주고 하는 게 포항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일이거든요. 네, 네.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더 좀 소홀했을 수가 있죠. 일부러라도. 아, 원래 이제 다른 사람이 포항시에 내 땅 위에 누가 분묘가 있네라고 이거 무용분묘로 처리하게 허가해 줘요라고 하면은 네. 그렇지 않아도 형식적인데 네. 포항시 자기 일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그렇게 되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피해자가 좀 잘못했다, 이제 좀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묘비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 네. 예. 네. 그 피해자분 뭐 매년 볼초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게 사실 풀이라는 게 좀 몇 단만 지나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고소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제 네. 의심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마도 네. 무혐의 날 가능성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차원에서. 그게 이제 분묘 발굴죄 이런 죄가 있잖아요. 네. 네. 남의 그 분묘가 자기 땅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적인 절차 없이 함부로 그 이전하게 되면, 발굴하게 되면 형법 160조에 따른 그 분묘 발굴죄라고 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그런 이장, 분묘 이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은 그 남의 땅에 있는 분묘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들, 예를 들면 20년 이상 그거를 유지해 왔다거나 아니면 땅 원래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설치했다거나 하는 그런 일정한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 현재 남의 땅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묘를 함부로 이렇게 이전할 수 없는 그거를 치우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권리, 일종의 이제 물권적인 권리 이런 부분이 바로 분묘기지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이제 분묘기지권은 여러 가지 그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2001년도에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성립되는 분묘기지권의 그 사례 중에서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그 설치해 놓고 20년이 지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2001년도 그 법 시행부터는 그런 것은 분묘기지권의 대상으로서는 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법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쓰여진 남의 땅에 임의로 쓰여진 이런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에서 그 개장을 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그 장사법에 따른 그 개장 절차, 무연고 분묘에 따른 개장 절차를 형식적으로는 당연히 거쳤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지금 피해자가 의심하는 것처럼 그게 무연고 분묘가 아니라 유연고 분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시가 충분히 알았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일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것은 형사적으로도 분묘 발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무연고 분묘에 대한 어떤 그 절차들, 공고하고 이렇게 개장하는 이런 절차들은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고는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공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연고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연고가 있는 무효냐 이런 부분은 그냥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제 확인서를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연고, 연고가 있는 묘지가 무연고로 이렇게 혼동돼서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방지하려면 그 묘 쪽에 묘비 같은 부분을 좀 분명히 좀 그 세워서 연고의 표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런 그 공사라든지 어떤 그 사업 시행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분묘가 발견되게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난감해지게 됩니다. 일 처리가 이제 빨리 돼야 되는데 이 분묘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게 되면은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법적인 절차는 일단 장사법에 따른 행정관청이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개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민사적인 소송을 통해서, 분묘를 옮겨달라, 이제 구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옮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송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분이 이제 어쨌든 그 본인이 원치 않게 본인의 허락 없이 할아버지 조상의 묘소가 그 이장돼 버린, 개장돼 버린 그런 상황을 맞게 됐는데 이런 해결 방법을 그 순수하게 형사 고소에 조금 그 국한해서 바라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형사 고소는 형사 고소대로 나름 의미가 있겠죠. 과연 그쪽에서 이제 무연고 분묘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걸 절차를 좀 당기기 위해서 고의로 남의 분묘에 손을 댄 이런 부분인지 아닌지를 밝혀서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관에서 일처리를 했고 그 관의 일처리라는 게 어떤 사익을 도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이거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말하면 공고라든지 또 이장의 확인서 이런 부분을 거쳐서 일처리를 법에 맞춰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게 분묘 발굴에 고의가 있었구나라고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실무 경향을 좀 생각한다면 이게 형사 고소에 그냥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민사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분묘 귀지권 확인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의뢰인이 피해자가 20년 이상 지금 된 오래된 분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묘 귀지권 성립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분묘 귀지권 확인 청구 소송을 구해서 그 지금 개장돼 가지고 화장된 그 어떤 그 봉분 같은 거 화장된 그 물건들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뼈가루를 뭐라 그러지? 화장돼서 남은 그 이제 나머지 그 가루, 뼈가루 이런 부분들을 어디 봉안해서 있을 테거든요. 그건 절차상으로 지금 봉안돼 있다고 하니까요. 또 봉안해야 되는 거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 이상은 우리가 분묘기지권 확인 청구를 구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구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다시 그 묘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대방 시 쪽에 굉장히 압박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업 진행하는 그 원래 그 자리에 묘가 하나 쓰여져 있다. 재판을 통해서 묘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상대방한테 치명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구제 방법을 조금 더 다각화하는 것도 변호사로서 이제 드릴 수 있는 자문인 것 같습니다.